법문은, 법회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말만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들도 여기 참여 안 하시겠죠? 그죠? 뭐하러 하십니까? 말 들을 것 같으면. 네, 이거를 분간을 못하니까 말 듣는 게, 말이 법문인 줄 압니다. 말 이전에 듣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 이전에 듣고 있는 게. 그거는 본래 타고난 능력입니다. 그런데 머리로 헤아리기 때문에 말 이전에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다 막아버립니다. 거기 닫아버리는 겁니다. 계속 말 이전에 들어가는 게 있는데 전달되는 게 뭐가 감지되는 게 뭔가가 오는 게 있는데 머리로 계속 생각하고 이해하고 이걸로 계속 파악하려고 여기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 이전의 것이 아무리 흘러도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거기는 눈을 딱 감고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말 이전의 것을 여러분들은 항상 다 감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닫아놓고 있어요. 감지가 되면 뭐합니까? 자기가 닫아버리는데. 그러다가 마음이 간절하고 간절해서 관심을 갖고 가지다가 보면 어떨 때는 내가 닫아놓은 것이 딱 열릴 때가 있습니다. 말 아닌 부분에서. 그럴 때에 본래 통하고 있었던 것이 보이는 거죠. 승희 스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스님. 지난 가행정신 때 스님께 말씀드리고 나서 제가 과연 법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이렇게 저 자신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물어보기 전에는 믿음은 당연히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질의응답하고 나서 이후에는 과연 내가 믿음이 있나 이렇게 물어봤는데 없더라고요.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법에 대한 믿음이 뭐지? 이렇게 또 질문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대한 믿음이 뭐지? 이게 계속 마음에 있었는데 가행정신 하면서 계속 있었는데 이제 끝나기 전에 다행히 그냥 알게 됐어요.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찾으려고 처음에 했을 때는 좀 법도 멀리 있었고 법에 대한 믿음도 찾는 과정에서는 좀 멀리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알고 나니까 그냥 즉위였고 그냥 법에 대한 믿음이 그냥 분별심이 없는 자리였고 그냥 해결이 다 났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가행정진 끝나고 돌아와서 생활하는데 그 분별심이 떨어진 그게 이게 좋다라는 생각으로 또 집착이 되면서 또 이렇게 뭔가 막 산만하고 그렇게 빠졌을 때 내가 분별심에 빠졌을 때 또 법에 대한 믿음 이러면은 또 분별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지. 이건 또 둘로 나누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또 이것조차도 견해로 잡아버렸구나. 그래서 스님께 한번 처음에 제가 법에 대한 믿음을 깨쳤을 때 그거와 그리고 제 시간이 지나면서 견해가 되는 과정,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법을 믿으면 그대로 분별이 벗겨져 버리는 거고 그런 거지. 그게 뭐지라는 것은 알고 싶어 하는 분별망상이고, 그러니 그것으로는 그러니까 생각은 해봤자 생각으로 결론이 나는 거고, 안다 모른다에 떨어지는 거고, 생각으로는 이 생각 이전 자리에 도달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뭐지? 이렇게 법을 믿어야 분별이 두동강 난다 하니 하면 법을 믿으면 되는데, 법을 믿는 게 뭐지라고 이제 생각으로 들어갔으니까, 밥을 먹어야 배가 불러진다 하면 밥을 먹으면 되는데, 밥을 먹는 게 뭐지 하고 생각으로 들어갔으니까 뭐 왔다 갔다 복잡한 거죠. 밥을 먹어야 배가 불러진다,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다 하면 밥을 먹는 거지 뭐 별거 있어요. 스님, 그러면 그거는 생각에서 출발은 했는데 그게 또 다른 관점에 봤을 때는 관심이었거든요. 물론 믿음에 대한 관심. 물론 관심이 관심이라는 것도 이제 생각의 차원이죠. 물론 관심이 있어야 돌아보고 생각으로라도 관심을 갖게 되겠지만, 법이 믿어진다면 뭐 관심도 필요 없죠. 그건 안 믿어지니 관심이라도 가져야 되는 거겠지.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의심이 많아서 법을 못 믿으니 생각으로라도 관심을 갖게 하려고 이런 말 저런 말도 하지만, 믿어지면 뭐 관심이고 뭐가 필요합니까? 믿어지는데 엄마가 믿어지는데 엄마에 대해 관심을 가지라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까? 관심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면 결과가 나와버리는 거죠. 끝나버리는 거지. 하도 관심도 없으니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강조를 하는 거고, 법이 믿어져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믿어져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지. 믿으면, 법을 믿으면 이런 결과가 있다 하는 거지. 그걸 믿어버린 사람한테는 뭐 법이라는 이름조차 날아가 버리는데, 법이라는 이름조차 필요가 없어지는데 뭐 그러면 믿어버리면 되는 거지. 밥을 앞에 놓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생각하고 추측하고 있으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하고 있으면 뭐예요? 믿어버리면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네. 믿어버린 사람한테는 관심도 필요가 없는 거죠. 멀리 있는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라 하는 거지. 그렇죠? 네.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빨주노초 파남부 색깔 분별하는 것에 관심이 거기에 다 빠져 있으니까 이쪽으로 관심을, 그러니까 이 법 쪽으로 관심을
진리로 관심을 환기를 시키려고 뭐 하는 말들이지. 다 법이 믿어졌다 하면 자기는 그 자기라는 것에서 벗어나지는데, 자기라는 게 아상 즉 고정관념이니까 뭐 자기고 뭐고 이 분별에 해당되는 것에서 완전히 탈출을 해버리는데, 완전히 자유로워져 버리는데 뭐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어지죠. 법이다 할 뭔가가 있는 게 아닌 게 되죠. 다 일체가 깨우치기 전의 분별심 속에 있을 때에 필요한 방편들이지. 밥을 먹었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밥을 먹게 하려고 온갖 말을 하는 거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도 하고,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다고도 하고, 뭐 밥이 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방편의 말을 하는 거지. 먹어서 배불러 진 사람한테는 아무 말이 필요 없죠. 네. 네.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해결이 나버려야 되는 겁니다. 머리에서 해결 나는 게 아니고, 생각으로 해결 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자기 업식이 해결이 나버려야 됩니다. 업식이 해결이 나버려야 돼요. 뭐 알겠습니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그 여러분들은 자꾸 알겠다고 하잖아요. 아는 건 머리로 알았다는 거잖아요. 이 밥을 드세요 했는데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배가 불러져요? 밥이 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알겠는 걸로 끝을 내려고 해요. 알겠다고.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로 해보세요. 배고플 때 밥을 앞에 갖다 놓고 알겠다 이렇게 해보세요. 밥이 입에 들어가는가? 그 중생의 병이 별다른 게 아닙니다. 알겠다고 하는 겁니다. 알겠다고. 모를 때는 알려고 하고, 알고 나면 알겠다고 하고, 거기서 끝이 나는 겁니다. 알겠다고 하고. 실제로 실험을 해보셔야 돼요. 숨 쉬는 것도 알겠어 이렇게 해보세요. 숨이 쉬어지는가. 공부는 실제입니다. 실제입니다. 실제라는 것은 습이 조복이 되는 겁니다. 업식이 조복이 되는 거예요. 업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알겠다 모르겠다 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된다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1도 상관이 없습니다. 1도 알겠다는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팔을 어떻게 드는지 알겠습니다 하면 팔이 들어지는가 한번 실험해 보세요. 지금 실제로 팔 드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알겠다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해가 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해는 뭐라고 했죠? 네, 이해는 분별망상입니다. 제가 스님 법문 다 분별망상이 되는데요. 앞으로는 이해라는 단어 대신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기가 말을 하면서 내가 분별망상하고 있구나 하지. 이해가 되는데요 하면 뭐 이해가 의미가 있는 건 줄 알아요. 이해가 되면 자기 업식이 바뀌는 줄 알아요. 이해되는 것은 자기 업식이 바뀌는데 눈꽃만큼도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래서 말도 중요하니까 다 이해는 되는데요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스님 말씀이 다 분별망상은 되는데요 반드시 이렇게 단어를 써주세요. 네. 그래야 그러고 있는 줄을 알지. 그죠? 네. 알겠다. 그게 알겠다고 할 때 알겠다는 말에 걸리면 그건 분별망상이죠. 네, 거기에 걸렸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생각이라는 말에 걸려가지고 제 앞에 나와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하려고 할 때 또 머리가 돌아가서 생각이라는 단어 외에 다른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래 맞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머리만 쓰는 겁니다. 머리 써서 생각이라고 안 해야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 돌아가는 도사들 아닙니까 우리가. 어쨌든 빠져나가려고 피해가려고 하는 겁니다. 빠져나가고 피해가는 것보다는 정면 돌파가 낫습니다. 빠져나가고 피해가는 것은 머리 써서 저 생각이라고 안 했는데요 이렇게 빠져나갈 여지를 남기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빠져나가도 진실은 똑같은 겁니다. 생각이라고 하든 아니라고 하든 진실은 똑같아요. 그렇게 말을 달리 한다고 진실이 달라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 분별에 걸려서 생각이라는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게 분별에 걸린 겁니다. 생각이라고 말해도 생각이고 생각이라도 말 안 해도 생각임은 뻔한데 뻔하게 보이는데 생각이라고 말 안 하려고 빠져나가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그대로 솔직하게 말해야지 머리를 써서 이 공부 시간에만큼은 머리 써서 하지 마시고 그대로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하면 그런 거고 또 실제로 그러한 것을 또 생각합니다 라고도 하고 그러기도 하던데 왜 그러시는지들 모르겠는데 얘기하다 보니 뭐 다른 얘기를 지금 하게 됐는데요. 간단하게 분별이냐 분별하기 이전이냐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어떤 내용이라 하더라도 어떤 그럴듯한 책에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믿을 만한 내용, 근거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처럼 보이더라도 내용은 내용에 불과합니다. 내용은 생각입니다. 분별입니다. 이것은 이 진리는 법은 내용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용은 색깔입니다. 나뉘어져 있는 색깔, 빨간색이냐 노란색이냐 파란색이냐 그거는 분별에 해당됩니다. 간단해서 좋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은 자꾸 복잡하게 하려고 합니까? 복잡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공부 안 하고 있다고 착각들을 또 많이 하시던데 전부 그게 생각입니다. 전부 분별입니다. 전부 몽땅 어떤 것도 다 분별입니다. 네가 한마디 해봐라 하니 앞으로 세 걸음을 나왔습니다. 근데 그 세 걸음 나온 걸 보지 않습니다. 저놈이 어떤 마음자리에서 세 걸음을 나왔냐 그걸 보지. 그래서 똑같이 세 걸음을 나와도 누구는 법이 살아있고 누구는 죽은 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또 흉내내는 도사들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배워서 뭔가를 흉내냅니다. 똑같이 흉내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조금 색깔만 달리해서. 그건 견해이고 분별입니다. 그거 자기가 살아나지 못하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소용없는 겁니다. 어디 가서 법거량 해서 아무리 자기가 큰 소리 치고 법거량 하면서 큰 소리 치고 와서도 소용없는 겁니다.
결국은 그게 자기가 자기하고 법궤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상대는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하고 하고 있는 거지. 이 세상에 상대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마음뿐이지. 누구하고 법궤량 하겠습니까? 자기하고 하는 거지. 누가 누구를 능가하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이기겠어요?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을까요? 지 마음에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크다 작다 잘했다 못했다 잘났다 못났다 너다 나다 다 지 마음에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속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면 다 분별망상입니다. 모르겠다고 해도 분별망상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분별망상입니다. 다 분별망상입니다. 나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안 했는데요 해도 분별망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틈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공부가 되어가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해야 공부가 되어갔냐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있어야 자기가 실천을 하지 않습니까?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천할 수 없습니다. 실천은 아는 대로 해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천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다. 내가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다. 발심이 되어 있어야 되죠. 내가 그렇지 않으면 생각이 떨어집니다. 아, 내가 어떻게 해도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에. 내가 어떻게 해도 할 수 없어. 이건 생각이죠. 실제로 어떻게 해도 할 수 없어야지. 마음이 분별심이. 실제로 그렇게 돼야지. 난 어떻게 해도 할 수 없어. 이거는 생각입니다. 예. 어쨌든 중생은 생각밖에 못합니다. 해결도 생각으로 하고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거 생각으로 하고 아, 그렇군요.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러니까 머리만 돌아간다 이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만 돌아갑니다. 이게 중생의 병입니다. 이런 말을 계속 듣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해도 머리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 어떻게 해도 안 했는데요 해도 그런 머리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아무 머리도 안 돌아갔는데요 해도 아무 머리도 안 돌아갔다는 머리가 돌아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일부 마조우로 법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어 쩔쩔 맨다 그랬죠. 쩔쩔 매는 게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도 할 수 없어 쩔쩔 매는 거기서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없어 쩔쩔 매고 있으면 가능성이 생깁니다. 근데 쩔쩔 매는 거 싫어합니다. 머리로 획 이해해버리고 정리를 딱 해서 이렇게 해야 좋아합니다. 그러니 쩔쩔 매는 그 자리로도 못 가는 겁니다. 그게 전부 분별입니다. 이거는 분별망상입니다. 어떻게도 할 수 없어 쩔쩔 매는 거 좋아하십니까? 네, 그래서 중생으로 사는 겁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사는 겁니다. 하는 자리에서 사는 겁니다. 분별의 자리에서. 곤란한 상황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뭐가 곤란합니까? 자존심이 곤란한 거지. 아상이 곤란해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절대로 싫어합니다. 곤란하면 얼른 빠져나갑니다. 분별심 속으로. 합리화를 시켜서 내 아상을 계속 지켜가는 쪽으로. 그렇죠? 그죠? 그래서 변명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변명은 끝이 없습니다. 내 아상을 유지하려면 변명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거는 변명이 아니고요. 하는 게 변명입니다. 그러니까 유지해야 될 뭔가 없다면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어요?
별 다른 거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못 벗어나는 겁니다. 변명해야 됩니다. 변명. 아상 유지를 위해서 변명을 해야 됩니다. 그죠? 변명 아니라고 하면서 변명하잖아요. 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상에 목숨을 걸고 살고 있습니다. 예, 궁극적으로 아상이 유지가 안 되면 견디질 못합니다. 아주 미쳐버리려고 하나. 원하기라도 하셔야 됩니다. 안 되더라도 원하기라도. 원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원하면 언젠가는 될 겁니다. 근데 원하지 않으면 영원히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곤란해도 차라리 곤란한 게 낫지. 내가 내 아상의 자리에서 마음 편하게 아상을 유지해서 사는 것은 이거는 아무 사는 보람이 없어. 내가 맞다는 것을 인정받고 아상의 자리에서 사는 것은 이거는 사는 게 아니야. 이건 시간만 아까워.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야. 라는 게 진심으로 다 있어도 공부가 그렇게 술술술술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런 걸 원하지도 않고 순식간에 매번 나는 오로지 빠져나가야지 한다면 언제 공부를 합니까? 오늘은 빠져나가고 그럼 내일도 딱 닥치면 빠져나갈 건데 모레도 딱 닥치면 빠져나갈 건데 언제 공부는 할 겁니까? 오늘은 이유가 있어. 이래서 내가 오라 합리화시키고 내일도 닥쳐보십시오.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자기가 옳은 이유가 있죠? 모레는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내가 옳은 이유. 항상 내가 옳은 이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사는 겁니다. 승희스님 처음에 무슨 말씀 하셨죠? 그 법에 대한 믿음이 처음에는 그대로 벗어났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견해가 됐는데 그것들이 스님 말씀 지금 들으면서 또 알고자 하는 그 분별심에 속아서 여러 가지를 했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네. 알고자. 알고자. 아는 것하고 실제하고 전혀 딴 세상입니다. 전혀 딴판의 것입니다. 전혀 딴판의 것입니다. 전혀. 매번 속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면서 어젯밤이나 오늘밤이나 똑같이 깜깜하지만 어젯밤과 오늘밤은 다르지 않습니까?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바뀌는 거죠. 또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죽을 때까지 안 속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공부가 끝난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 그렇게 점검이 되면서 저절로 바뀌는 겁니다. 생각으로, 아, 내가 이렇게 했구나.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은 아무짝에 쓸데없습니다. 차라리 그러느니, 아, 그 시간에 한 번 더 법에 관심을 가지면 그대로 믿어져 버리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는 것은 내 생각을 굳히려고 하는 거고, 그 분별을 굳히려고 하는 거고, 법에 관심을 가진다는 건 뭡니까? 법이 믿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법에 관심을 가지면 법이 믿어질 가능성이 생기는데, 내 생각에 관심을 가지면 이제 가능성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하루 종일 자기 생각에만 관심이 있지 법에 관심이 있는가? 자기 생각만 믿지 법을 믿는가? 그게 어디서 나타납니까?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는 거. 그건 법에 해당이 안 되거든. 맞다고 주장할 고집부릴 것이 없어요. 근데 맞다고 주장했다 하면 그건 전부 법에는 관심도 없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옳다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옳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다. 그 병이지 뭐 별다른 병이 있습니까? 내가 맞다. 그 병이 그렇게 호락호락 할 것 같습니까? 당장 현실에서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현실에서 나한테 경계가 딱 생겼을 때, 그러니까 시험을 딱 칠 때 성적이 드러나잖아요. 시험 칠 때는 항상 내가 옳아. 그럼 언제 공부하는데? 시험 칠 때는 내가 옳고, 이런 이유에서 하고 이유를 빨리 댑니다. 맞다 이거지. 근거를 대는 거지, 근거. 아무리 그럴듯한 근거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거를 대고 주장을 하고 옳다고 집착하고 고집하고 살아도 아무 쓸데 없습니다. 아무 소용없는 짓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자존심, 내 아상을 계속 굳건히 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굳건히 해서 좋은 점을 하나라도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점이 좋습니까? 아무 데도 쓰일 데가 없고 하나도 좋은 점이 없는데, 하나도 좋은 점이 없으면 바로 놔버려야지. 얼마나 어리석으면 하나도 좋은 점이 없다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 아는데 안 된다. 모르니까 안 되는 거지. 모르니까 안 되는 거지. 아는데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그게 쓸데없다는 걸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네. 그게 쓸데없다는 걸 모르시잖아요. 네. 그쵸? 네. 쓸데없다는 거 알면은 안 하게 됩니다. 쓸데없다는 걸 모르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쓸데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쓸데가 있으니까 하겠지. 누구도 못 말립니다. 자기가 경험해 가면서 야, 이거 정말 아무 데도 쓰일 데가 없네. 근데 어느 세월에 그 생각이라도 들겠습니까? 이거 아무 데도 쓸 데가 없네. 그것도 그냥 모르고, 왜 어두우니까 그냥 뭐 내 자존심만 뭐 이렇게 딱 세우면 되는 거고, 그냥 내 아상만 딱 세워놓으면 되는 거지. 쓸 데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것도 그냥 우리가 참 우매합니다. 참 두꺼워요. 그냥 내가 이기면 기분 좋고 그냥 나를 멋있게 자꾸 만들고 싶고, 내 아상을
멋있게 자꾸만. 그게 무슨, 그게 어느 짝에 멋있습니까? 어느 구석이 멋있어요? 그 아상이? 근데 이 아상이 도대체 어느 구석이 멋있나? 이는 생각이라도 해보십니까? 그냥 내 아상, 그냥 밀고 나갑니다. 그냥 오로지 내 아상. 한번 보십시오. 그러고 살고 있나, 아닌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못 봅니다. 그냥 오로지 내 아상. 뭐 여러분들 공부하면 그게 안 그럴 줄 압니까? 안 그렇습니까? 현실에서 어떻습니까? 똑같지. 태산만큼이라면, 만약 우주만 하다면, 아상이 우주만 하다면 이제 눈꽃만큼 달라졌겠죠. 바로 지금 작은 경계라도 하나 딱 다치면 내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변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내 자존심 챙기고 내 아상 챙겨야 되잖아요. 내 생각, 오라, 근거 바로 되지 않습니까? 이래 해서 내가 옳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전부 생각으로 해먹으려고 생각으로 해먹으려고. 이런 표현이 좀 더 실감나지 않습니까? 생각으로 한다 이런 것보다 전부 생각으로 다 해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순식간에 또 이런 말이 어떻게 생각이 났을까요? 해먹으려고 한다. 새로운 말이 나왔네. 생각으로 다 해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생각이지 않냐 이러면 또 당혹스러워서 싫어하고 머리 있어서 빨리 빠져나가야지 이러고. 아유 참, 그러니 얼마나 원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런 삶을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멋진 나의 아상 해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개똥이 돼도 좋아. 난 뭐가 돼도 좋아. 내가 원하는 건 자유야. 어디에도 매여 있지 않은, 어느 분별심에도 매여 있지 않은, 어떤 상도 없는 자유야. 그게 안 되면 나는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내가 원하는 거는 그냥 멋진 나 같은 그런 따위의 것이 아니야. 아무리 대단하고 멋지게 살면 뭐해. 감옥인데.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멋진 삶, 멋진 나, 잘 사는, 어떻게 괜찮은 친정엄마, 괜찮은 시어머니, 괜찮은 며느리, 괜찮은 딸, 괜찮은 뭐 친구, 그런 것 따위에는 관심도 없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원하고 공부도 되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괜찮은 사람 그거 되면 그거 어디다 씁니까? 그거? 어디다 써요? 자기 만족? 아상 만족, 그죠? 그 아상 속에 딱 들어앉아 있겠다 이거죠. 뭐 앞에서 아상에서 못 벗어납니까? 못 벗어납니다. 그게 무슨 괜찮은 인간입니까? 예? 그게 형편없는 인간이지. 형편없는 인간 아닙니까? 사람들이 멋진 사람이라고 하는 그 멋진 사람에 해당되는, 여러분들이 누구나가 부러워하고 있는 그런 사람, 그거는 형편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저 색깔에나 매여서 전전긍긍하는, 그게 무슨 멋진 사람입니까? 좀 잘 따져서 보세요. 잘 좀 보세요. 눈이 있으면 잘 좀 보세요. 왜 그런 것도 볼 줄 모릅니까? 도대체 뭐가 그렇게 괜찮고 멋있고 한 겁니까? 뭐가?
지가 지 마음에 매여서 쩔쩔매는 사람이면은 똑같은데 어느 누구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멋지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마음에 매여서 쩔쩔매지 않습니까? 똑같잖아요. 그 자기 마음에 매여서 쩔쩔매는 게 그리 좋습니까? 그렇게 평생을 살아보고도 그게 그렇게 안 지긋지긋합니까? 안 살아보고도 알아야지. 어렸을 때 알았어야지. 어렸을 때도 똑같이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 속에서 사는 것은 지긋지긋해. 이러고 살 수 없어.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평생 죽으라 오로지 공부를 해도 공부 잘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법문 좀 들으면은 나는 왜 남들은 깨우치는데 못 깨우치나 그냥 말로 할 것도 없죠. 내가 법문이 생각으로 들립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야죠. 당연한 거죠. 생각으로 들리는 게 당연하지. 평생 생각으로만 살아왔는데 생각으로 들리는 게 당연하지. 그게 그렇게 호락호락 이 욕심이 하늘을 찔러요. 우리는 당연하지. 다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당연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도 공부가 될까 말까 한데 그것도 다 불만이야. 다 불만이야. 내 욕심이 안 찬다. 이거 왜 나 빨리 못 깨닫나? 왜 자꾸 내가 분별하나? 그런 것도 내 욕심이 안 찬다. 이거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느냐? 그거 아닙니까? 공부는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그래야 우리가 자유가 되는 겁니다. 원하는 게 있으면 멋진 인간 되고 싶으면 구제불능입니다. 공부에 있어서는 구제불능입니다. 원하는 게 없어져야 자유가 옵니다. 그런데 자유를 원하기는커녕 자유를 원하는 것은 이 공부에서는 발심이라 그러죠. 자유를 원하기는커녕 멋진 인간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아예 오늘부터 법문을 딱 덮어버리고 그냥 멋진 인간 닮으려고 이제 흉내 내면서 살면 되겠죠. 법문을 딱 덮어버려야 됩니다. 멋진 인간과 공부는 반대 방향입니다. 반대 방향. 그래서 어느 것을 원하는가를 확실히 잡으셔야 됩니다. 확실히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요. 네. 착한 사람, 멋있는 사람, 또 쿨한 사람, 세련된 사람, 옅법한 사람, 마음이 안 흔들리는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 그거 다 과대 분별망상입니다. 아상, 인상, 사람이라는 것조차 관념이 이거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 그거는 그 세상 사람들이나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는 거지.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면 법문이 귀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해는 되는데 이러는 겁니다. 분별망상은 되는데. 그 원하는 게 아예 방향이 반대입니다. 반대여야 돼요. 근데 원하는 게 뭡니까? 전부 분별 속의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가 그걸 원하고 있으니 무슨 법문이 귀에 들어가겠습니까? 비가 아무리 내린들 자기 옷이 젖겠습니까? 나는 원하는 게 따로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보십시오.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도 상관없어. 어떤 엄마든 어떤 딸이든 어떤 며느리든 어떤 아내이든 어떤 남편이든 어떤 자식이든 어떤 부모이든 그런 거에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까?
그 안 그러면서 무슨 뭐 마음이 자유롭길 원합니다. 아니잖아요. 그냥 벌써 자기 마음 속에서 그런 것대로 분별되는 것들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분별되는 것들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나 좀 마음 편히 잘 살고 싶다. 이런 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뭡니까? 아상 아닙니까? 자기가 아상을 원하고 있는데 그 법문이 귀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갑니다. 자기식으로 바꿔서 머리로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 꿈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유를 원하지 않아요. 자유를 원합니까? 분별을 원하고 있잖아요. 분별을 원하지 자유를 원합니까? 자기가 분별을 원하기 때문에 법문이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자기가 분별을 원하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되고 싶어요. 이건 뭐예요? 내 분별하는 대로 되고 싶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원하는 게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원하는 게 없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면 그런 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너무 못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마음의 자유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딴 걸 원하고 있는데 잘못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원하지 않잖아요 하면 그 순간에라도 내가 그런가? 이것도 이렇게도 안 해요. 안 해요. 아니에요. 저는 그걸 원해요. 그 사람들의 우리의 상태는요, 진단을 해보면 매우 심각합니다. 근데 자기 상태가 그렇게 심각한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 그냥 법문 몇 마디 들으면 뭐 깨닫고 뭐 해방이 되고 막 이러는 줄 알아요. 내 말 재간이 없어서 좀 이렇게 이 정도의 말로 안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차피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라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래도 좀 빨리 알아들으시기는 하는데 알아들으시니까 어차피 이것도 내가 머리 써서 하려고 했네요. 또 이것도 내가 생각해서 하려고 했네요. 결국은 분별로 들어갔네요. 라는 거를 빨리 알아들으시니까 다행인데 빨리 보니까 다행인데 이 사람들에 따라서는요. 그렇다고 해도 그것도 못 봅니다. 이것도 생각이에요. 뭐 이렇게 하다거나 아니요, 저는 이런 거를 더 원해요. 이런다거나.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여서 말씀드려도 아니에요. 이래요. 그러면 이제, 예, 그렇습니까? 하고 말아야죠. 뭐. 오래 공부를 해보시라고 하는 이유는 오래 해 가면 갈수록 조금씩 더 알아듣고 조금씩 더 보이니까 지금은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끈기가 최고입니다. 끈기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공부는 불가능. 제 아무리 잘났어도 불가능합니다. 끈기가 최고입니다. 근데 끈기 있게 관심을 갖고 계속 해가다 보면 조금씩 자기 안목이 달라지거든요. 조금씩 저절로 자기 안목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어제 누가 현장법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에 와보니
그 녹화된 것 보는 거하고 전혀 다르네요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오는 분들이 계속 옵니다. 안 오는 분들은 계속 안 옵니다. 안 오는 분들은 현장의 맛을 모르니까, 오는 분들은 그 맛을 아니까, 그게 다름을 체감을 하니까. 또 혼자서 뭐 어디 올려져 있는 거 녹화 방송 보는 것하고 실제로 참여하는 것하고 이게 전혀 다르다는 것도 아시겠죠. 그래서 참여하겠지. 뭐 그게 뭐 같으면 뭐하러 참여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머리로만 하는 사람들은 말을 듣는 게 법회인 줄 알고, 말을 듣는 거야 내 편한 시간에 내가 듣고 싶을 때 켰을 때 말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냥 머리로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법문은, 법회는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말만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들도 여기 참여 안 하시겠죠? 그죠? 뭐하러 하십니까? 말 들을 것 같으면. 네, 이거를 분간을 못하니까 말 듣는 게, 말이 법문인 줄 압니다. 말 이전에 듣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 이전에 듣고 있는 게. 그거는 본래 타고난 능력입니다. 그런데 머리로 헤아리기 때문에 말 이전에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다 막아버립니다. 거기 닫아버리는 겁니다. 계속 말 이전에 들어가는 게 있는데 전달되는 게 뭐가 감지되는 게 뭔가가 오는 게 있는데 머리로 계속 생각하고 이해하고 이걸로 계속 파악하려고 여기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 이전의 것이 아무리 흘러도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거기에는 눈을 딱 감고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말 이전의 것을 여러분들은 항상 다 감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닫아놓고 있어요. 감지가 되면 뭐합니까? 자기가 닫아버리는데. 그러다가 마음이 간절하고 간절해서 관심을 갖고 가지다가 보면 어떨 때는 내가 닫아놓은 것이 딱 열릴 때가 있습니다. 말 아닌 부분에서. 그럴 때에 본래 통하고 있었던 것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점검도 중요하고, 그래서 법회 시간에 참여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말로 들 것 같으면 쓸데없이, 여러분들은 뭐 쓸데없이 시간이 많고 할 일이 없어서 놀기 삼아 여기 오는 겁니까? 자기 공부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는 거고, 뭐 별다른 게 법이 아닙니다. 별다른 법문을 들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문으로 되어 있으면 더 높은 법이고 한글로 되어 있으면 낮은 법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여러분들이 모르는 어려운 말을 쓰면 거기에는 높은 법이 있고 쉬운 말을 쓰면 거기에는 낮은 법이 있을까요? 저 높은 산 위에는, 저 깊은 산 속에는 지고지순한 청정한 법이 있고 이 도시 한가운데에는 더러운 수준 낮은 법이 있을까요? 어디나 언제나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똑같이 있는 게, 자기 분별심으로 인해서 산속이 더 청정해 보이고 저 높은 데 가면 더 청정할 것 같고, 높은 산 위에 가서 기도하면 하늘과 더 가까울 것 같아서 저 하늘에서 소원을 들어줄 것 같고, 거기가 더 청정한 곳이어서 내 소원 성취가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잖아요. 그럼 비행기 타고 올라간 데가 기도가 더 잘 되겠네. 예? 산꼭대기보다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기 우주선 타고 이 지구 밖을 벗어나서 기도하면은 훨씬 성취될 확률이 높겠네. 사람들은 멀리에 진리가 있다. 좋은 것은 멀리 있다. 내 가까운 데 있는 건 전부 시시한 거다. 이렇게 알잖아요. 내 가까운 것일수록 시시하죠. 연예인이 다 드러나서 뭐 나하고 같이 산다.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모습만 간간히 보여지니까 매력이 있어 보이지. 그게 원래 중생심인 겁니다.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어려운 말을 쓰면 거기에는 뭔가 좀 높은 진리가 있을 것 같고, 밥 먹는 얘기는 시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뭔가 그게 전부가 아니야. 야, 그게 전부 아니야. 이러면 그런가 싶죠. 그게 중생심인 겁니다. 높고 높은 것, 크고 큰 것, 멀고 먼 것, 대단한 것, 거기에 뭔가 있을 것이다. 대단한 것이 따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처다 이런 따위는 시시한 거죠. 마음은 누구에나 있잖아요. 그런 것 말고 못 알아듣는 말로 쫙 하면 저건 대단한 뭔가 법이 있나 보다 하고 알고 싶은 거예요. 그 대단한 게 어디서 나왔는데요? 그 대단한 게 어디서 나오고 있으며 그 분별심이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어디서 나와요? 똑같은 자리지. 전부 생각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굳이 생각해서 둘로 나누자면, 즉 나뉘어진 건 없는데 생각으로 나누는 겁니다. 생각하면 얼마든지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생각했을 때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왜 생각하기 이전에는 진여문이다 생멸문이다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진여문과 생멸문 그런 거 제가 더러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심각한 얘기, 아무리 고차원적인 얘기, 아무리 이 세상에서 대단한 대표들끼리 만나서 나라의 대통령들끼리 만나서 회의를 해도 점심때가 되면 뭐합니까? 밥 먹습니다. 뭐 그게 뭔데? 당연히 먹지. 먹고 해야지. 배고프니까. 그거는 그렇게 생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뭔가 글쎄요, 저는 몇 살 때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순간적으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너무나 대단한 뭔가 하다가도 때가 되니 밥을 먹네. 근데 그때에 뭐 이해할 수는 없는데 그냥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 그런 느낌. 그리고 아무리 대단한 대표들끼리 회의를 해도 이 세상의 흥망과 관련된 원자 핵폭탄 그런 대화를 한다고 해도, 그래서 누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지구가 날아간다, 그런 사람들끼리 회의를 한다고 해도 대화를 한다고 해도 때 되면 밥 먹고 밤이 되면 잔다 하는 게, 아무튼 그때 저는 그냥 뭘로 생각할 수 없이 뭔가가 참 묘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게 이유가 이거였던 겁니다. 이 말 저 말을 했지만 이 말 저 말이 곧 이겁니다.
네. 네, 승희 스님 말씀 다 하신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